어금니가 깨지고 365km도 비고 지금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 본인들 말에 따라 1초를 1분처럼 쓰면서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특히 오늘도 안양 지역구 지원 유세에 나섰다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이거 안 돼. 밀지 마세요. 한동훈 나경원 파이팅! 파이팅! 총선 비슷해! 나경원 파이팅! 강진영 파이팅! 나경원 파이팅! 만국의 사장님이 꽤 강성, 꽤 팬인가 봅니다. 연단이 무너지는 해프닝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역시 연일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도 최근에 연출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꿋꿋하게 한 길로 걸어온 정치 집단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부 미추홀을 구해는 이재명은 출마하지 않습니다. 누가 출마합니까? 이제 다음 주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면 또 크고 작은 해프닝들이 많이 또 일어날 것 같아서 뉴스탑10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잘 보고 있다가 소소한 재미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정석 국장님. 네. 근데 알려지기로는 한동훈 위원장 측에 따르면 원래 최근에 악수를 좀 많이 해서 손가락 밴드, 손목 밴드 붙이는 거는 많이 포착이 됐는데 어금니까지 손상될 정도로 지금 이제 광행군을 펼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졌어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어쨌든 뭐 이번 총선에 모든 걸 다 걸겠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고 굵고 짧게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했고 총선 이후에 뭐 내 인생이 뭐 이기든 지든 꼬였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이번 총선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겠다라는 그런 결의와 각오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행사 관련된 모든 부르는 곳 최대한 가려고 몸을 다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뭐 그동안의 정치 어떤 이런 행사, 정치 훈련장을 통해서 단련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그 검사로 있다가 장관 하다가 이제 정치권에 갓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런 현재의 이런 유세 상황, 강행군 상황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도 솟지만 또 굉장히 힘들 겁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금니도 손상되고 손가락 밴드도 가고 아마 목도 뭐 전 같지 않겠죠. 그러저러한 여러 상황임에도 어쨌든 모든 것을 자신이 쏟아부어서 지금 이 국민의힘의 승리를 일궈내겠다는 그런 각오로 움직이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 저런 밴드나 어금니 손상 저런 모습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소국장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만약에 어금니가 진짜 깨졌으니까 여러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압박하는 여러 요소 중에 뭐 윤한 갈등도 있고 이재명 대표 공격도 있고 혹은 강행군도 있는데 뭐가 더 힘들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마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한 위원장이 생각하는 그림대로 가기가 쉽지 않은 거. 예. 그것에 대한 심적인 스트레스가 아마 가장 클 겁니다.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관계라는 게 참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히 먼 측면이 있고 또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 한 위원장으로서는 지금 선거 전략을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생각을 할 텐데 예기치 못했던 것들이 튀어나오고 예.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목소리가 나오고 이러면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가장 정신적인 고민이 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상황은 그런 것을 생각할 어쩌면 여유조차 없을 정도로 몸이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이 중도층을 겨냥한 메시지 전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은 현재 여권에서의 선거 전체의 판을 이끌어가는 어떤 전략적인 틀 여기에서의 판단과 방향을 잡아나가는 것 예.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 생각은 제가 추정해 보건데 아마 예. 이런 걸 거예요. 나는 지금 서서 죽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그쵸?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치를 잘 모르면서 자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그걸 알아주질 않아요.
걸핏하면 뭐 사천 얘기하고 뭐 이러잖아요.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이 그동안 그 검찰에서 몇 년간 뭐 십수년간 그 따랐던 선배 아닙니까? 예. 존경하는 선배인데 자 근데 용산에서 그 중간에 중간 사람들도 있고 더군다나 정치는 자기가 잘 모르는 영역에 들어와 있는데 걸핏하면 오해가 생기고 그러면서 언론에서는 자꾸 유난 갈등 써대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본인이 힘이 빠지죠.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위원장의 어금니가 깨지는 결정적인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 때문이라고 저는 예. 추정을 합니다. 제가 웃었다는 의미는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이고 그럼요. 속내는 알 수 없죠. 또 하나 반면 이재명 대표 그 인천, 춘천, 원주, 이천, 성남, 여의도, 인천.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비서실이 이재명 대표 SNS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 365km를 이동했다. 그만큼 지금 뭐 본인 지역구뿐만 아니라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는 걸 민주당 내에서도 꽤 이제 홍보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여야 대표들이 열심히 이제 전국 순회하면서 유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거 운동 전이랑 좀 비교해 보면은 굉장히 약간 빨라진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직 선거 운동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한동훈 대표는 벌써 전국을 한 두세 바퀴 돈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 선거에 이제 후보로서 출마하지 않으니까 보다 더 자유롭게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뭐 시장도 많이 가고 셀카 이렇게 이제 뭐 그림을 많이 연출하고 있어서 뭐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뒤질세라 열심히 뭐 이게 전국 유세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후보들이 다 확정됐기 때문에 본격적인 선거 유세 다니기 전에 한번 이제 순회한다 약간 이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거 시작하면은요 뭐 여야 대표 또 후보 만날 것 없이 아마 이제 자기가 갔던 동네 뭐 지역구 다 이렇게 찍으면서 예. 그렇게 이제 조금 이제 후보도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이제 연출을 하죠. 그 어금니도 깨지고 365km 이동하는 여야 대표들의 이제 고군분투 거의 원탑들의 강행군 얘기를 해봤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그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인을 받았는데 예. 여기 계신 네 분의 반응들이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코인 논란의 장본인인 지금은 무소속 탈당한 김남국 현역 의원이 민주당의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최근에는 별다른 공식 일정 없이 뭐 사실상의 공백기 물론 뭐 SNS 활동을 했지만 잘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던 김남국 의원으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입당을 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한 겁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속보를 제가 읽으면서 바로 든 생각이 탈당했잖아요, 민주당. 근데 이제 위성정당인 민주연합에 입당했대. 이걸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뭐 제 추측컨대는 입당을 해서 거기서 뭐 어떤 본인의 의석을 얻거나 아니면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기호와 관련돼 있지 않겠는가. 21일, 22일 날 기준으로 이제 기호가 정해지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미래하고의 또 다른 정당의 기호 싸움에서 첫 번째 칸을 차지하기 위한 비례정당에 그러기 위해서 전격적으로 입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아니고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러면은 위성정당에 대한 국민적 호소, 설득 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죠. 예. 그런 것을 아마 김남국 의원이나 민주당 측에서도 당연히 알 거고 예. 그렇다면 그런 역효과를 감수하면서도 입당했다는 것은 그만큼의 절박한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보면 의원 꺼주기 차원에서 지금 탈당, 뭐 정확히는 의원 꺼주기도 아니죠. 지금 무소속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서 이제 뭔가 더불어민주연합의 그 투표용지, 비례대표 투표용지에 좀 더 한 칸 한 칸 더 올라가기 위한 작업일 수 있겠다라는 분석도 했는데 근데 다만 최병우 의원님, 김남국 의원이 갖고 있는 여러 논란거리들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위성정당 자체 혹은 그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 이번에 위성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와 관련돼서도 꽤 논란거리가 있었는데 네. 그 이후에 저 장면 그러니까 과거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 불렀던 친명 김남국 의원이 또 민주위성정당에 입당했다. 그 사안만으로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보기에는 뭐 기호 때문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현재 그 의원 꿔주기만 가지고서도 그 더불어민주연합이 맨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요, 현재.
근데 굳이 만약에 지금 그 국민의 미래,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 의원 꿔주기를 더해서 그 맨 위로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국민의힘의 미래의 그 목표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지역구에서 2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지역 그 비례대표에서도 맨 위에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의원을 꿔줘야 될 거고,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두 번째 칸에만 가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칸에 가려면 녹색정의당보다만 많으면 되거든요. 녹색정의당이 6석이니까 국민의힘은 그거보다 많이 지금 의원을 꿔준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에만 가야 되기 때문에 뭐 굳이 그 더 꿔줄 이유도 없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만약에 그 기호 순서 뭐 이런 것 때문이라면 당에서 김남국 의원한테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이. 근데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본다면 그냥 김남국 의원의 개인적인 돌출 행동이라고 봅니다. 본인이 가만히 어차피 불출마 선언했으니까 여기서 그냥 있자니 뭐하고, 민주당의 입당은 뭐 불가능할 것이고, 그러면은 민주당의 위성정당이라도 좀 들어와서 그래서 위성정당에 들어가서 뭔가 나도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개인의 어떤 기대, 뭐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그 객관적으로 본다면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김남국 의원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들어간다면 그 논란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효과를 가져와서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뉴스탑10 애청자분들도 다 알고 계신 기억들을 좀 돌려본다면, 최근에 이른바 남국 팔적이라고 해서 코인 논란이 최초 불거졌을 때 김남국 의원이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던 청년 정치인들이 이른바 줄줄이 공천장을 받지 못했다라는 뭐 비판 목소리도 당내에 있었고, 그로부터 또 이후에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제명해야 된다라는 얘기했을 때 민주당이 뭐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면서 사실상 묵인한 거 아니냐, 의원직 제명에 대해서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근데 그런 부분도 있었죠. 근데 아까 최병우 의원께서 개인적으로 돌출 행동으로 입당했다라는 얘기를 논평하셨는데, 일단 김남국 의원 측 얘기는 당이 뭐 민주당인지 뭐 위성정당이니까 더불어민주연합이겠죠, 당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는데, 여선호 행정관님 미리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저도 지금 방금 뉴스를 보고 이제 알았는데요. 예. 아마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10명이고 국민의 미래가 이제 8명이라서 예. 뭐 이제 뭐 비례 순번 좀 앞번호 땡기려고 이렇게 의원을 확보하려고 그런 움직임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제가 보니까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최근에 뭐 각종 뭐 이렇게 그 여론조사 이런 분위기에서 조국 혁신당한테 약간 좀 밀리고 있잖아요. 잠깐만요. 말씀 진짜 죄송한데, 김남국 의원 영입이 조국 혁신당과의 선명 경쟁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지지층한테는 김남국 의원의 어쨌든 어필이 되니까 아마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 혁신당이랑 뭔가 이 선명성 경쟁,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연합에 약간 셀럽이 없다 보니까 뭔가 이게 치고 나가는 게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지금 김남국 측 의원이 이제 뭐 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하니까 뭐 그런 뜻에서 약간 쉽게 말하면 약간 영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어떤 의미로는 또 김남국 의원 이름이 잘 알려진 셈이긴 한데. 아니 거기다가 조국 수호 세력 그러면 맨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 김남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가능성도 있을 수 있겠네요. 글쎄요. 그러니까 야권 내부에 좀 더 조국 혁신당의 이 초반 상승세를 좀 견제하고 제재하겠다는 측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많은 논란거리가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코인 논란에 여러 때문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뭐 당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위성정당 자체에 대한 논란거리도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코인 논란에 김남국 의원이 당으로부터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면서 더불어민주연합, 민주당 위성정당이 입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여당의 시각, 또 김남국 의원의 해명,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으니까 그 얘기 있으면 저희가 속보성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총선 얼마 안 남고 이제 3주 남았으니까 따끈따끈한 뉴스들이 저희 뉴스탑10 시간에 계속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시 저희가 준비했던 이 얘기, 손을 잘못 짚었네요. 어금니 깨지고 365km 누비고,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각 당 대표들 지금 강행군 펼치고 있다는 얘기 조금 전에 전해드렸고, 그런데 유세 현장에서 지금 가장 예민한 사항, 바로 선거법 위반 여부입니다.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으로부터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내가 인천시당에 기자회견 하기에 마이크 좀 준비하랬더니 안 한 것 같아요. 자, 약속한 대로 준비했대요. 아, 그래요? 미리 좀 주지.
기자회견을 원래 준비했는데 할 말은 제가 다 했지만 그래도 우리 준비한 걸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이 순간에 제가 마이크를 왜 못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는 마이크를 늘 쓰죠. 그분은 법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면 제 목소리를 키우겠습니다. 마이크를 쓰는 것이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저는 그 법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 법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작은 차이입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오늘 뭐 약간의 입씨름 같은 양당 대표 간의 저런 현장 얘기도 있었어요. 법 얘기니까요, 윤기청 부위원장님. 이재명 대표가 종종 유세 현장 보신 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손을 모아서 육성으로 선거 지원 유세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마이크로 종종 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재명 대표 마이크 사용하는 건다. 마이크 쓰는 그분은 법을 무시하는 분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저 말씀을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법에는 원래 선거운동 기간 28일부터 14일간이죠. 예. 그 선거운동 기간 외에는 확성기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뭐냐면 누군가를 당선시키거나 떨어뜨리는 모든 행위거든요. 굉장히 넓습니다. 다만 간담회나 기자간담회 이런 것들은 선거운동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아마 이재명 대표께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해당 집회의 명칭의 간담회든 기자회견이든 불구하고 내용 자체가 만약에 선거운동에 이른다면 그러면 저거 마이크 쓰면 안 돼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께서 저렇게 한 내용들이 전부 다 선거운동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법도 무시하고, 왜냐하면 본인이 법을 어겨보니까 이 법을 지키면서 하는 사람들은 손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가볍게 저걸 무시하고 그 부분을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적한 것인데 예. 글쎄 저는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가 지켰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지키지 않고 저렇게 가볍게 무시하면서 예. 농담까지 해간다는 거죠. 기자회견인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은 법을 갖고 농담을 하는 거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처절하게 지키고 있는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선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저렇게 법을 농단한다. 글쎄요. 자세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좀 뭐 반론차에서 여선행정관님께 근데 민주당 얘기는 어쨌든 집회 목적이 기자회견 간담회인 경우는 마이크 사용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자 이제부터 뭐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뭐 간담회 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건 위법사항이 아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맞따라 법 무시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유세할 때 뭐 이렇게 지지하거나 그렇게 할 때는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이라고 명시돼 가지고 기자들이랑 이제 질답을 받는 과정에서는 마이크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가지 뭐 조금 뭐 번외로 좀 말씀드리면은 왜 이게 이제 확성기를 쓰면 안 되냐? 사실은 확성기 쓸 때는 선거운동 기간에는 이제 선거차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선거차를 할 때 확성기 스피커를 쓰려면은 따로 발전기를 돌려야 돼요. 근데 그 발전기도 공직선거법상 보전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제 기름값을 대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제 확성기 쓰는 것도 굉장히 이제 그 민감하다. 뭐 이렇게 그게 이제 선거운동에 아예 명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발 더 나아가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 혹은 조국 대표를 향해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재명을 못 잡아놓습니까?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과 수사 시스템이 이 두 사람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을 지금까지 실패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자들이 여러분과 우리를 조롱하면서 국회로 떵떵거리며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기관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범죄를 막을 수 있는 한 가지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거는 저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윤기찬 부위원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예, 어떤 겁니까? 왜냐하면 저게 집회가 예. 기자들만 온 게 아니고 애당초에 이제 지지자 등이 모여 있잖아요. 예. 그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같이 한다고 쳐도 그 선거운동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해석을 하시게 되면 추후에 아마 본인 당 소속 후보들도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 따라한 후보들이 범죄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게 돼서 이 부분은 지지정당을 떠나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소속의 여선행정관은 이건 위법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이건 거의 편법처럼 법을 이용해서 기자회견 때문에 마이크 쓰는 거 아니냐. 저건 전반적인 선거법상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금니 깨지고 365km를 누비고 각 당 대표 얘기와 함께 조금 전에 들어온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민주당 위성정당 입당 얘기까지 속보로 만나봤습니다.